자, 개장 초반에는 경계감으로 인해서 약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전환,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려니까 또 걸리는 부분은 환율인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7원 60전 서울한시에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1,473원 호가가 지금 보입니다. 그냥 1,480원 정도가 아마 국민연금의 헤지라인이라서 거기는 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당국이 개입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녹이고 있나요? 아니면은 1,500원은 그냥 노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은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느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수급은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환율과 금리에 조금 걸리죠. 그래서 전체 합산은 외국인들은 순매도인데 또 사는 거는 삽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는 팔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외국인들도 좀 엇갈린 그런 매매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개장 분위기 그리고 또 이슈를 점검해 봐야 되니까요. 시그널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연결해 보죠. 네,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전한 모습인데요. 다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4,15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전일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오늘 국내 증시만이 아니라 함께 먼저 개장한 일본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주가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먼저 그 수급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면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만이 양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인 투자자는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 어떤 섹터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58%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간밤 들려왔습니다. AMD가 미국 시장에서 9% 넘게 급등한 건데요. AMD의 CEO 리사수 CEO가 반도체 그리고 AI 칩 시장에 대한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AI 관련주의 하락을 촉발했던 마이클 버리에 대한 이 반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하는 목소리까지 함께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을까요? 특히 증권주에서는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HBM 중심이라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다시 한번 양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시간외에서 급등하며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하이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서의 그 소송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일 오후 뉴진스 내에서 혜린 양과 혜인 양 두 명이 복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뒤 이어서 나머지 3명의 멤버까지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일에 이어 오늘까지 4%대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고요. 4분기까지도 부진한 실적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BTS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죠. 그 흐름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오늘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 점검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외에도 금융주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특징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2.17% 상승하면서 8만 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부에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내 최고 등급 AAA 등급을 재심사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해외 원전을 수출해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해당 신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우호적으로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코스피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와 바이오 공생을 하면은 더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시소처럼 들쭉날쭉 해버리면은 이제 조금 그런데 뭐 그러면서 계속 이게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이거 좀 난해한 숙제이긴 한데 실체가 보이는 반도체를 계속 쫓을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모르지만 기대감이 풍만한 바이오를 선택해서 화끈한 시세를 한번 갈 거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이건희 대표는 네. 반도체부터 먼저 조금 풀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반도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깔았던 얘기 중에 이제 AI 빅텍들이 이제 자금을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원자재를 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땅도 사야 되고 네. 전력기기도 사야 되고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미리 반도체 남들이 사가기 전에 예, 빨리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데이터 센터용 이제 DDR5, DDR4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같은 D램이어도 생각보다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노트북 사실 거면 빨리 사셔라 뭐 이렇게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전제품에 들어갈 이제 노트북에 들어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분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집중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당장 돈이 되는 쪽에 약간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여전히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그 거래를 약간 미루고 있죠. 이제 그 단가 네. 정하는 거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스팟 가격이 뭐 거의 하루에 1% 이상씩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풍기 현상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이 좀 꺾인다 하더라도 좀 당분간은 더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부장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 여기는 아직은 사이클은 오진 않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증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 이제 이 스토리를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전공정단에 있던 뭐 눌렸던 종목들이 지금 뭐 유진테크나 원익IPS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좀 기대는 좀 많이 선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투자 발표가 일부 나오면 이제 단기 꼭지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단들도 결국엔 이 앞단이 죽지 않으면 끌고 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뛰어내릴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즐겨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아직 너무 이렇게 그 잔파도에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반도체 관련 뉴스는 뭐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도 AMD를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맥락은 학습에서 추론으로의 어떤 급속한 진화라고 표현해야 될까? AI도 진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메모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픽 DDR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HBM이 DDR을 적층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죠. 텍스트 위주에서 이제는 봐야 되고 영상, 그다음에 비주얼 뭐 이런 걸로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다시 또 뿜어줘야 되니까 개념이 조금 더 진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픽 DDR을 잘하는 그리고 그래픽 DDR을 이제 내년에는 또 적층한다고 합니다. 본딩 시켜가지고 뭐 당연히 본딩 장비 또 회사 또 얘기가 나오겠죠. 뭐 한미반도체 같은데 또 반도체에서 네. 어느 분한테 가야 되죠? 네, 뭐, 이주호 본부장. 네. 뭐 일단은 저는 요즘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HBF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플래시 고대역폭 메모리를 랜드 줬으면은. 플래시인 거죠. 샌디스크가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7배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샌디스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SD 카드랑 메모리 카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시게이트라는 데도 있습니다. 시게이트도 주가가 거의 5배 이상 올랐는데 시게이트는 대표적으로 우리 하드디스크 있죠. HDD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고 거기는 약간 SD랑 USB보다도 우리 그 옛날에 많이 사용하시던 좀 약간 사이즈 큰 외장 하드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두 기업들이 왜 그렇게 급등을 했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AI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서버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긴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톨게이트에서 차선이 10개로 늘었다가 이제 차선이 막 2개 정도로 줄으면은 차량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네.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결과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그 병목 현상이 원인이 지금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가 HBF를 표준을 적용을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에 있는 전공정 관련주들, 특히나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결국에는 이 AI는 제순왕 CEO가 얘기했던 그 피지컬 AI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론이라던가 학습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의 그 SSD 카드에 저장되는 메모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쌓아가지고 HBF 개념을 만들어서 용량을 마음껏 늘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HBM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램, 램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라고 해서 약간 기억을 휘발성 기억을 합니다. 무슨 네네. 말이냐면 전원이 꺼지면 날려요. 그러니까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만 처리를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SSD 카드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서 전원이 꺼져도 그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버에서 많은 양들을 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원이 꺼졌다 켜졌을 때 CPU라던가 GPU라던가 AI 칩에서 그거를 기억해 놓고 불러와서 사용하려면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인 SSD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 때문에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소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CXLA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네. 근데 또 HBF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계속 좋을 것 진보하는 같습니다. 거죠. 네. 자, 앞서 반도체와 바이오 얘기하면서 사실은 뒤에 하이브인데 하이브 왜 바이오로 제가 생각했을까? 자, 일단은 하이브 엔터와 반도체 좀 약간 금명하기 좀 나눌 수도 있는데 오늘 하이브도 주가가 또 반응하는데 뉴진스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또 살펴보면은 사실 뉴진스보다 어제 눈에 띄는 그 기사가 아이브의 장원영 아이돌인가요? 네. 137억짜리 고급 빌라를 캐시로 주고 샀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돌이 잘 되고 좋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시그널이 부동산을 지금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사실은 137억 우리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가? 하여튼 이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재밌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잘 되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진스에 또, 누가 또 복귀하는 모양이에요? 예, 일단 뭐, 한 멤버가 이제 2명이 먼저 복귀 선언을 했고, 이제 네. 재판에서 지금 자꾸 이제, 어도어? 뉴진스의 이제 그 어도어 사태 때, 뉴진스가 이제 결국엔 같이 나가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랑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전속이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한 7년 정도 지나야지 사실은 이게 프리로 풀리는데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이제 하이브 소속이다라고 지금 이제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하는 걸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르고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그룹이 하나가 다시 하이브에 합류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해제되는군요. 예, 저도 이제 뭐 그 걸그룹도 잘 모르는데 네. 이제 한희 씨 제가 좋아하는데 예, 뉴진스에 공부해야 됩니다. 예, 다시 와가지고 다행이다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하이브는 저는 투자 포인트를 지금 뉴진스 복귀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28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보낸 이유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낸 거죠. BTS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 컴백 일정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월드 주가를 투어 보면 저게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제 한한령 이슈로 좀 엔터가 그쵸. 뿜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별게 없네 하다가 실적 나오면서 하이브가 어제 한번 확 꺼렸고 근데 또 이제 오늘은 또 재료 하나 나오면서 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유독 근데 하이브가 다른 엔터보다 에이펙 이슈보다 더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은 BTS 복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반문해 보면 지금 에이펙 끝나고 나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중국 관련된 정보들이 빠지고 있는데 JYP도 그렇고. 네, JYP, 뭐 SM, 뭐 YG 지금 최근에 주가 차트 보면 하이브가 그나마 제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BTS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조만간에 좀 엔터 4사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음. 뭐 시진핑이 그렇게 뭐 에이펙 행사 와서 국제 행사에서 웃는 게 없었는데 많이 네네. 웃고 가셨죠. 요즘 뭐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실 텐데. 예, 거기에 이제 일본은 자꾸 지금 불을 지르고 있고 네. 그러면 한국과 조금 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연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 하나만 딱 열기 시작하면 네.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기대해 보시고 지금은 조금 바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조금 실어 놓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너무 고점에 가 있는 주식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좀 피로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그 포트에 5에서 10% 정도를 이쪽으로 좀 몰아놓으셔도 저는 충분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이 인력 구조 노동 시장을 보면은 AI가 많은 것을 대체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량 해고가 나오는데 아직 대체하기가 어려운 분야는 그래도 문화 콘텐츠, 사람이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막 이렇게 AI가 뭐 하죠. 하지만 감흥이라는 것은 딱 느끼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엔터 쪽은 조금 유념해서 잘 지켜봐야 네. 되는 분야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산에너빌을 네. 볼까요? 네, 일단 오클로랑 뉴스캘파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뉴욕에서. 네, 네.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살짝 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GPU 26만 전 줘도 뭐 전력이 부족해서 못 쓸 거다 이 얘기도 나오던데. 네, 맞나요?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왜냐면 26만 대가 공급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많은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이고 근데 원전을 안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부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오클로랑 뉴스캘파워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얘는 오클로랑 뉴스캘파워 이렇게 빠졌는데 얘 이렇게 버티냐.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단순하게 SMR만 모멘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주기기랑 이런 가스터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 그 뭐 오크로랑 뉴스캘파워가 반등했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수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SMR에 대한 확정적인 수주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주가 나올 때까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뭐 당연히 GPU 뭐 가동하고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그동안 기대감이 가장 컸던 거는 미국과 뭐 SMR 관련된 부분, 계약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격적인 상승은 결국엔 SMR의 본격 수주가 나오면서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가긴 가야 되는 길인데 이제 어제 또 이제 친환경 그 녹색 성장 뭐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약간 뭐 복합을 해야 되죠. 뭐 이것 어느 한쪽만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태양광 뭐 이런 대체 에너지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기존에 쓰고 있는 발전도 그렇고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만 극단적으로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원전은 가야 되는 길인 건 알겠는데 어떤 진행 상황과 무슨 이슈를 더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허공에다 질문하고 왜냐하면 김주환 선수가 다음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됐는지 몰라서 이제 여쭤봤는데 원전 혹시 아이디어 있는? 아니 원전은 저는 여전히 이제 지금 원전 자체라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발전 전반에 대한 기업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원전은 가야 될 길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많이 가야 될 길은 아니고 미국이 많이 가야 될 길이겠죠. 네. 예, 그래서 미국발 이슈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이슈를 자꾸 이제 뭐 정치화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엔 지금 기후 협약 시기잖아요. 지금 기후 협약이 뭐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서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국가들이 지금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목표를 내는 거잖아요. 탄소 저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화력 발전소를 주로 없애는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랑
뭐 이제 LNG 발전소를 좀 줄이고 신재생을 좀 늘리고 근데 원전은 지금부터 계획해도 15년 걸리잖아요.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랑 지금 이미 이제 신안 앞바다에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채워가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지. 뭐 이게 뭐 꼭 이 정부는 원전을 안 해 뭐 이런 게 반응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봤고요. 일단 반도체, 뭐 엔터 일부, 그리고 또 지금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또 뭐가 등장할까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런 쪽일 것 같은데 김유정 아나운서 코스닥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개장 이후 코스닥의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역시나 코스피 대비해선 견조하긴 하지만요. 오늘 역시 시장 상황상 그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0.33%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기관 투자자의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며 그 강한 상승폭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코스닥 시장 매수하고 있고요. 장 초반 이후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까지 소폭 들어오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엔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 모두 함께 강했는데요. 오늘 전일 강하게 올랐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소폭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는 혼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내에서 최근 계속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그 안에서도 ABL바이오가 장 초반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하면서 2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사노피와 GSK에 이어서 이제 일라일리아도 함께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세 번째 계약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중 항체 플랫폼의 추가적인 적용증을 확대하면서 그 이후의 계약까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흐름도 함께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외에도 다음 섹터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뷰티 안에서 파마 리서치의 흐름도 특징적입니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최근 이틀 연속 3분기 실적 악화 속에서 주가의 조정세를 겪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다른 섹터와 종목들이 쉬어갈 때 5% 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는데요. 4분기 이후부터는 유럽 분야의 초도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까지 함께 견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어가고 있는데요. 젊음에 대한 아름다움이죠. 리즈론에 대한 이 상승불 키워가고 있는 파마 리서치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섹터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그 조정 이어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섹터인데요. 코스피 대장주들 위주로 쉬어가고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최근 흐름 좋았던 로봇 관련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같습니다. AI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자 이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AI에 대한 자신감을 간밤, AMD 그 외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투심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락하고 있는 로봇주 언제가 다시 한번 그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오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 흐름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일단은 바이오가 먼저 등장한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네. 얼마죠? 4위로 올라섰습니다. 4위. 네. 제2의 뭐 알테오젠이라고 아까 두 분이 막 쏙닥쏙닥거리시는데 많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까? 일단 제가 뭐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제2알티오젠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럼 ABL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유가 뭐 ABL 바이오랑 이제 알테오젠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하는 형태가 비슷한 거죠. 플랫폼을 파는 형태니까. 아, 지금 BBB 플랫폼을 지금 세 번째 사노피, 그다음에 GSK, 그다음에 이번에 일라이릴리와 체결을 하면서 세 건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같은 약물질 플랫폼을 가지고 네. 세 회사에 팔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 핫한 일라이릴리가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무책임한 리포트들이 많죠. not rated,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써주고. 한 분이 이제 18만 원 제시하긴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뭐 한 10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일 뭐 한 18만 원 근처 가면 10조죠.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 8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좀 계속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라일리 관련된 그 계약건이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됐고 그러면 이 BB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이 더 나오지 않겠냐라는 또 기대감이 붙어서 이게 약간 좀 예전에 알테오젠 알트비4 이제 SC 제형에 대한 기술 수출이 연속적으로 나온 거랑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은 바이오 쪽에서 진짜 바이오가 좀 어려워요. 이게 네. 사실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태는 그거죠. 일라일릴리가 이제 껍데기 버스를 사가지고 버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안에 이제 막 채워보는 거 자기네 거를 전달이 잘 되고 버스가 고장이 안 나면은 2대 더 주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일스톤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일단은 껍데기 버스를 사가겠다고 하니 뭐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버스만 사가는 건 아닐 거고 뭐 어디 버스도 사가고 막 여기저기서 사오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본의 힘이니까. 자, 그러면 이 BBB 셔틀이라고 하는 뇌 침투잖아요, 그죠? 설득력도 있고 뭐 그럴싸한 이 히스토리도 좋고 네. 리얼리티가 이제 받쳐주느냐. 저는 사실 지금 하필 또 이 타이밍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바. 관련되어 있는 왜냐면 이제 액면 분할해서 상장하면은 에피스 홀딩스가 등장을 할 건데 사실 거기가 바이오 에피스죠. 그럼 이제 거기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보를 보면은 ADC 전용 공장 라인 만들었고 맞아요. 그럼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중에 미국 FDA 승인 가장 많이 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클라이언트 가장 많은 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 에피스하고 인투셀 얘기들을 네. 시장에서 많이 그래서 접하던데. 저는 인투셀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커닝한 거 아니에요? 네. 인투셀이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5개의 항암 관련된 파이프라인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투셀도 ADC 표적 항암제 약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기술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제는 ABL 바이오 다음에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다 많은 분들이 뭐 리가켄 바이오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종목군들을 언급하실 건데 저는 에피스 홀딩스와 협력하고 있는 인투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인투셀이 직접 기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에피스 홀딩스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에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대안으로 다음 넥스트를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에피스 홀딩스 분할 상장 된다고 하면은 에피스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에피스 홀딩스도 바이오 에피스의 지주사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투셀이 조금 대안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요즘에 또 잘 되는 기업들이 또 D&D 파마텍이 오늘 또 급등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이 딱 됐어요. 되고 나서 가격 줄어들면서 지금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메세라가 화이자가 지금 메세라 인수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화이자도 비만 치료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D&D 파마텍은 또 메세라의 기술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확실하게 바이오테크 쪽 기술 이전을 해서 관세 리스크 없고 로열티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금 시장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물론 ABL 바이오가 이제 더 가는 거 아니냐 해갖고 뭐 추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다른 쪽에서도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좀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은 사실 거래소 코스피이라서 뭐 저기 하는데 바이오로 묶었을 때 셀트리온도 주가가 움직이는데 근거가 있고 묵직합니까? 느낌이? 이번에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방송 다른 거 할 때 뭐 미국 국채보다도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한때는. 예, 한때는 이제 그랬죠. 근데 어제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아지기 최근에 좀 거래량들이 좀 실렸는데 서정진 회장님이 엄청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전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잦은 외출을 했죠. 예, 결국엔 근데 이제 뭐 제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는 여기는 어차피 숫자 찍혀야 간다.
이미 이제 여기는 뭐 모멘텀으로 올라갈 종목은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아주 타이트하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램시마를 비롯해서 그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3종이 유럽에서 다 1등을 했다. 점유율을 1등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실적이 그러면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빅텍들이 좀 쉬는 사이에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화이자 뭐 이런 머크 같은 그 빅파마들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한 번씩 크게 대규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순환매에 이제 빅테크 다음에 연말 연초는 우리 헬스케어로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금의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같이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대감과 재료로 주가가 반응을 하죠. 그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야성적 충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막 이제 같이 막 흥분하다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툭 나와버리면은 뭐야? 그게 바로 실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바이오 내에서도 AI 바이오, 루닛, 뷰노 그러니까 다 좋아요. AI가 이 바이오하고 접목이 되면은 또 뭐 진단 분야에서 또 내지는 더 앞서 나가면은 나중에 펩타이드 내지는 뭐 단백질도 합성하면서 막 우리 영화 속에 봤던 그 공상과학 영화가 이제 현실화 될 거야. 막 이게 근데 실적이 이 실적이 아직도 적자 지속 루닛이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서도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렇잖아요. 네. 자, 일단은 AI 바이오, 루닛과 뷰노는 좀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한번 네, 일단 가보죠. 루닛 같은 경우는 실적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급락이 났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좀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저는 이 진단이라던가 이런 AI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의료 AI 있잖아요. 네. 이쪽을 쓰는 주체가 어딜지 생각해 보면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병원이 안 쓰면은 지금 일단 여기서 당장 매출이 나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뭐 이거를 가지고서 도입을 해서 쓰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쓰는 주체가 병원인데 의사들이 과연 이걸 쓰는 걸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AI 야 사람 대신에 AI가 진단해 준다 뭐 이렇게 연산 판독을 해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서 네. 루닛이 과거에 텐베거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실적이 언제 나오냐? 그렇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는데.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쓰는 주체는 병원이고 그럼 의사들이 이걸 쓸까?에 대한 부분이죠. 왜? 의사들은 이거를 자꾸 도입되면은 자기네 일자리가 줄어들 그렇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협을 있잖아요. 받을 수 그럼 있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도 의사고 그럼 의사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사줄 거냐? 그럼 사줄 주체는 의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좀 매출이 나오고 이런 데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반등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말고 그럼 누가 사줄 거냐에 대해서 대안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주체는 저는 의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라는 네. 부분이잖아요. 항상 주가라는 게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딜레마에 있고 이상론자들은 될 거야. 되고 있잖아. 거봐.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고 현실론자들은 아닌데 아직도 시간이 뭐 이러면서 실적 나왔대? 숫자 찍혔대? 아까 이제 우리 이건희 대표가 말씀하시는 뭔가 와 하는 건 좋은데 숫자가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은 도로 원위치되고 실망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예. 주식이 그래서 어렵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시장이 올라가기도 부담스럽고 떨어지자니 또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활기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쭉쭉 찢어집니다. 뭐 이렇게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자산 시장이 다 그런데 내일도 한번 다루겠지만 이게 찢어지는 K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이제 한국의 K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극화. 네, 경제로 치면은 양극화를 얘기하는 건데 자, 찢어지는 내에서 선택을 잘못하면은 또 거꾸로란 말이죠. 1차 전지 이것도 좀 들썩들썩거리긴 해요. 에너지로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비 어제 아까
뭐였죠? 오클로. 오클로. 오클로가 이제 반등을 뉴욕에서 먼저 하고 그 시그널이 우리한테 전달되면서 또 26만 장 GPU 받아도 아까 뭐 돌릴 수 있는 에너지 있겠어? 이런 얘기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들, 자, 그러니까 전선주도 지금 조금 뭐 대한전선도 들썩거리고 결국엔 대답은 ESS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스토리이긴 한데 많습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10월 마지막 주쯤에 일주일 만에 뭐 거의 100%씩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단기에 지금 급등이 좀 나왔었죠. 이제 뭔가 해결이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LNF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또 한번 분위기를 바꿨고 거기에 이제 ESS의 성장 관련된 스토리들이 같이 붙으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조금 좀 쉬어가는 국면 정도.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며칠 전에 보면 에코프로가 갑자기 장중에 뭐 10몇 %씩 올라갔는데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순환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요즘에 잘 모르겠으니까 2차 전지 ETF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ETF 사면 그 ETF 입장에서 또 종목들 또 편입을 해야 그렇죠. 되죠. 그게 순환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 좋은 예. 건데. 그래서 이제 섹터 전체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지금은 이제 그러면 ETF는 안 사고 개별 종목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좀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은 덜 가고 오늘 같은 경우 특이하게 뭐 또 장비주 중에 무거웠던 PNT가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틀에서도 보면 지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그 안에서 좀 흐름을 보시면 이걸 쫓아다닐 거냐 아니면 길목 잡고 포트를 짜고 기다릴 거냐 이런 것들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쫓아다니시면 힘들잖아요. 그거 네.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포트를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있으신 분들 그것 좀 놔두시고 비중을 네. 좀 줄이시고 이쪽을 좀 포트를 좀 늘려서 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비중 조절을 조금씩만 해가면서 가시면 되지. 뭐 이걸 팔고 저걸 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는 네. 오히려 계좌가 좀 거꾸로 가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언뜻 언급을 하셨는데 조선방산이죠. 특히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다 물렸을 텐데 어, 걔는 언제 만듭니까? 당분간 좀 반대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대감이 너무 컸고요. 그 기대감 속에서 지금 방산이랑 조선은 완전 배제가 돼버렸죠. 주도 섹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 섹터 배제되고 나서 다시 살아오려면 그거보다 강력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보다 강력한 게 나올 게 지금 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올 게 진짜 다 나왔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랑 바이오랑 이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지금 당분간 조선주는 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도 조선업종에 대한 평가는? 조선주문 쉬었다 다시 가겠죠. 가겠는데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인 HD 현대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온 거는 도로 반납해서 그냥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신조 성과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쿠가 3년치가 차 있으니까 추가 수주가 언제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좀 있지만 여전히 근데 중장기로 보면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조선주가 많으셨던 분들은 네. 대표 종목 하나 정도로 압축해놓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나. 언제 튈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모멘텀으로 갈지 모르니까 뭐 하나오션이 됐든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이 됐든 이제 그 비중을 일정 부분만 유지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네. 없는 분들은 뭐 좀 더 조정 나오면 지금 그때 화면에 조금씩 나오고 잡으시는 있습니다만 게 가장 맞죠. 강한 게 HD 현대중공업. 저게 주도주네요. 예, 그래서 종목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이럴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축을 권고해 주셨고. 자, 오늘 시장 시그널과 기업들 이것저것 좀 풀어봤고요. 개장을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